중국 얘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난주에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할애를 못하다 보니까 중국 전략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덜 체크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보다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말씀드린 것처럼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소식도 지난주에 참 많이 나타났었고 전반적으로 증시 흐름을 보자면 지금까지 또 대리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흐름이 또 실제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금리나 지준율 인하 이슈도 굉장히 컸었고 사실 이거 나타나기 전에 중국 정부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주의 핵심은 제일 크게는 이제 지준율 인하가 가장 컸었고요. 그 다음에는 양로보험기금 투자 확대, 이 두 가지 큰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전쯤에 그 주말에 뉴스를 봤을 때 제가 아마 처음 출연하거나 두 번째 출연이었을 거예요. 드린 말씀이 주말 내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왔었더라도 그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그런 이슈였는데 나왔더라도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 자체, 후강통 시장은 바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아마 말씀드린 것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그 매크로적인 이슈를 했을 때는 지금 후강통 주식 투자자의 85%가 개인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심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투심 회복 자체는 일종의 하나의 그 단초적인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복합적인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지난주 주말에 드디어 금리 인하를 했다, 지준율 인하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증시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 실질적으로 지난주 초반에 인하를 했지만은 저희가 그 장 같은 경우 그 목요일부터 올랐죠. 거기다 이틀 정도의 공백이 꽤 있었고요. 그 중간에 양로보험기금의 투자 확대 소식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상승폭이 이루어지는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략 내세울 때는 3,500포인트, 예전에 그 7월 달 저점인 3,500포인트를 깨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어떡합니까? 주말에 지난주에 3,500포인트가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좀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후강통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현실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종목별로 좀 이슈는 틀릴 수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로보험기금 이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걔네들 같은 경우 얘기한 2조 위안 정도의 30% 정도까지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이런 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 어떤 양로보험, 어떤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 자체가 적극적으로 운용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같은 경우는 향후 증시 투자 시기 선택은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일단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꼭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을 때는 광동성 정부가 1,000억 위안 정도를 전국 사회보장 기금 이사회에 위탁 운용을 맡긴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산동성도 맡길 예정이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나올수록 장이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결정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잘 몰라서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시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에서 RP든 MLF든 SAO를 통해서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탄들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식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까지 지난주 초까지 나왔었는데 그 자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고 나서야 그게 금요일입니다. 시장에서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후강통 투자자들, 특히 상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까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고요. 그 종목도 꽤 매력적인 종목. 작년 11월에 우리가 접근했었던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통해서 계속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한 3주 전까지는 국유기업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8월 26일 날 같은 경우가 국유기업 개혁안에서 조만간 발표한다는 어떻게 보면 국무원 국자위 자문위원회 어떻게 보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재밌습니다. 왜 계속 늦어지고 있는가라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맞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는가.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권력 이양, 정부 부처 간 권한 조정 및 기업 간 모순 등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문서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인 추측으로 봤을 때는 이제 9월 3일 날 이제 그 인민대회라는 여러 가지 전승절 기념식이 좀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이슈 자체를 좀 논의할 상황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후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찌됐든 계속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 뭐 투자 경영회사 설립, 혼합소유제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아마 9월 중에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러 시황을 좀 구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릴 때는 현재 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투자 욕구를 느끼진 못하지만은 네.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통해서 좀 우리가 그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돈은 풀기로는 했는데 사실 어디에다 어떻게 풀지는 잘 몰랐었는데 조금씩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지표에 대해서도 역시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참 중요한 맞습니다. 우리의 확인 수순 그리고 이후에 과연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지난주 초까지만 맞습니다. 해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과연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차익신 PMI 지수 자체가 47.2 정도로 최대 낙폭을 기대를 했습니다. 네. 48 정도가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를 깨는 수치가 나왔었고요. 앞으로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지난주였죠. 말씀드린 대로 그 위안화 절하 이슈 자체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9월 정도에는 일단은 PMI 지수 물론 발표를 하겠지만은 지금 정도보다는 낙폭이 꽤 줄어들 수치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8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장보다는 9월 장이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좀 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그대로 워딩을 한번 따르자면 꽤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네, 낙타그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낙타그룹.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낙타그룹 어떤 회사인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1980년도에 설립된 배터리 생산 업체입니다. 그만큼 뭐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다 빼고요. 일단은 최초로 중국에서 납축전지, 축전지를 생산한 민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일반 자동차라든지 선박, 지게차,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400개 종류의 연축정지라든지 시동용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여기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납축전지 굉장히 좀 오래된 이슈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중국 시장에서는 약간 틀리다고 미리 좀 말씀 좀 드려놓을 테니까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준비한 그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중국 자동차 시동전지 수요와 증가율입니다. 파란색 음영 자체는 증가 속도를 얘기를 하겠죠. 네.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은 떨어지고 일단 플랫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수요량 자체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낙타그룹 같은 경우는 납축 전지 생산량,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작년 14년도 말 기준으로 96.8%가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납축 전지를 가장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도 시동 전지에는 대부분 납축 전지가 들어갈 텐데 자동차 업종을 조금이나 공부했을 분들은 그러면 리튬이온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서는 납축 전지 성장률 자체가 연평균 9.4%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시동 쪽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열관 자체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시동 쪽 배터리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납축전지 역시 모멘텀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시동 배터리 안에서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납축전지 자체도 성장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축전지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파란색 음영 자체가 낙타그룹입니다. 점유율이 작년 14년도 기준으로 18%가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중국 시장 1위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좀 약간의 그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낙타그룹이 미국 쪽에서 산업안전표준규격 인증을 통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14년도에는 EU에서 하는 소비자 안전 인증 마크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일례로 도요타 그룹에도 작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일단 너무 수요로 어떻게 보면 좀 양으로만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좀 종식시킬 수가 있는 표현을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일단은 정유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 그림 보면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기
밸류에이션 그래프입니다. 밸류에이션 네. 자료를 좀 볼 수가 있는데 14년도에 0.81 위안 정도가 EPS로 좀 나왔고요. 근데 2015년도에 1.03 위안, 2016년도 예상치로는 1.27 위안. 퍼 자체가 2015년도 기준으로 14배 정도가 나온 수치입니다. 굉장히 싼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회사의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그래프를 보면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 화면에 있는 그래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지금 작년 11월 달에 후강통이 좀 시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작년 11월 수준의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2015년도에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낙폭 과대주가 올라왔지 네. 원래 성장성 있는 종목들 자체는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 네. 낙폭이 과대할 때는 낙폭 과대주로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정도 수준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얘기도 해봤고 그리고 종목 얘기도 해봤는데요. 오늘의 종목 낙타그룹 역시 앞으로 성장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